네, 오늘은 그 부정맥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암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도 실제 뭐 유방암이라든지 방광암, 그 외 여러 가지 이제 위장관계 암을 진단받고 심방세동, 특히 이제 다른 부정맥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부정맥의 증상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암을 진단받으셨다 그래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두근거린다 또는 가슴이 뛴다 그리고 이제 건너뛴다 뭐 요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고, 이 부정맥이 있을 때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고 뭐 쿵 떨어지는 느낌 뭐 요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정맥에서는 이제 마른 기침, 부정맥이 있으면 그때 이제 마른 기침이 나오고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고, 그런데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 좀 시원하다. 뭐 요런 표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가장 흔한 부정맥은 우리가 흔히 이제 조기수축이라고 하는 부정맥들이 제일 많고요. 근데 요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암이라 그래서 뭐 특별히 조기수축이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환자분들에서도 암이 아닌 분들에서도 많이 생깁니다. 그 지속적인 빈맥 요런 거는 이제 맥이 좀 빨리 뛰는 거고요. 그리고 손목을 짚어 봤을 때 1 분에 맥박수가 약 100회 이상이면 이제 빈맥 뭐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면 맥이 막 갑자기 쿵쿵쿵쿵 뛰는 거고, 가만히 쉬고 있는데도 이제 100 미터 달리기 하듯이 맥이 막 갑자기 빨리 뛰는 느낌이죠. 그 조기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씩 맥이 건너뛰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뭐 툭 떨어지는 느낌, 그 순간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기도 하고 이제 건너뛰는 느낌, 그리고 그럴 때 이제 마른 기침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좀 지켜보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증상이 좀 많이 심하고 불편하다, 그러면 아마 주치의 선생님들이 이제 증상 조절하기 위해서 약제 처방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심방세동, 요거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인데 심장 자체가 상당히 불규칙하고 좀 빠르게 뛰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혈전 생성의 위험이 좀 있습니다. 혈전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이제 뭉쳐 가지고 피딱지가 심장 안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이 이제 날아감으로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뇌경색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심방세동인 경우에는 이제 암 환자에 있어서 특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이 있을 때 이제 흔히 쓸 수 있는 약제들인데, 이것도 이제 암 환자가 아닌 일반적인 환자분들에서 쓰는 약제들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항부정맥제라고 부정맥 자체를 아예 없애는 약이죠. 그래서 보통 템보코, 리트모놈, 썬리듬, 코다론, 멀텍 뭐 이런 약제들 많이 쓰시고 하루에 2번 내지 3번 이렇게 복용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항부정맥제는 아니고 박동수가 지나치게 빠른 아까 말씀드린 빈맥 1 분에 100회 이상 빨리 뛸 때 이런 것들로 인한 증상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약들이고요. 콩코르, 뭐 테놀민, 인데놀 뭐 요런 약들 많이 처방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헤르벤, 이솝틴 이런 것들도 많이 쓰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박동수 조절을 위한 약제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암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분들에서도 많이 처방이 되는데, 암 환자에서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항암 치료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항암 치료 주기가 이제 약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또는 2 주에 한 번 요렇게 계속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입원하셔서 또는 외래에서 항암 치료를 하고 그다음 1-2주 정도 쉬셨다가 또 항암 치료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치료를 하는데, 이 항암제가 이제 대사되는 과정에서 아까 보여 드렸던 이런 부정맥의 리듬 조절, 박동수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들과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이제 대사가 되는 장소가 뭐 간 또는 콩팥 동일하다 보니까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복용하던 여러 가지 이제 부정맥 약들의 대사가 좀 원활하지 않게 됨으로써 평소 쓰시던 약제 용량보다 훨씬 더 증가하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약제의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만약에 부정맥의 증상이 너무 심하고 그로 인한 심장 기능의 저하가 좀 심하다, 그러면은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부정맥 약제를 용량을 좀 조절해서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막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암 치료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부정맥을 조절하는 약제를 가급적이면 중단하거나 좀 줄여서 쓰고요. 특히 이제 요 밑에 있는 박동수 조절하는 약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리듬 조절하는 위쪽에 있는 약제들보다는 어쨌든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이 좀 덜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요 박동수 조절하는 약제로 변경을 해서 이제 유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어쨌든 주치의 교수님들이 많이 조절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항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부정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 이런 것들을 면밀히 관찰하셨다가 약을 처방받거나 할 때 주치의 선생님께 반드시 얘기를 하셔서 이제 조절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혈전의 위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방세동 환자분들은 이제 암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혈전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졸중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중풍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암인 경우에는 암 자체로 인한 혈전증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암이 있는 분들은 이제 심부정맥 혈전증,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요. 이제 정맥 요렇게 혈액이 좀 천천히 흐르는 곳에 혈전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전을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암의 종류에 따라서 혈전이 발생하는 위험도가 아주 높은 암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 정도 위험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위험한 것들도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혈전 생성이 아주 많이 되는 암이 요 맨 위에 있는 이제 췌장암, 위암, 그리고 여러 가지 암들이 이제 전이가 된 좀 진행한 암들 같은 경우에는 혈전의 생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심방세동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혈전 생성 위험이 특별히 더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혈전을 억제하기 위한 약제의 치료를 보통 같이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위험이긴 하지만 어쨌든 위험한 혈전의 생성이 많이 생성되는 것으로서 이제 산부인과적인 암들, 요건 이제 폐암이고요. 이제 머리에 전이가 되거나 이제 뇌에 암이 생긴 경우, 혈액암들, 요건 이제 비뇨기암들, 요건 이제 전립선암은 제외한 나머지 비뇨기암들도 비교적 요런 혈전이 많이 생성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유방암, 그다음 전립선암, 그다음에 대장암 요런 것들은 어쨌든 혈전 생성 위험이 중간 정도기는 하지만 유병률 자체가 요 밑에 있는 세 가지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환자분들의 수는 상당히 위에 있는 암들보단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쨌든 모든 암에 있어서 혈전의 생성은 이제 일반인들보단 높다. 거기다 심방세동이 병합되면 더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혈전 치료를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정맥의 혈전증이 발생하는 경우, 그래서 보통 갑자기 숨이 차다거나 또는 허벅지가 아프다거나 다리가 좀 저리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오셔서는 이런 헤파린 보통 주사제로 맞는 거니까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받게 되고요. 또는 이제 외래에서 드신다 그러면 이제 심방세동이 병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와파린이라고 하는 먹는 약 처방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혈전제를 드시면 혈전은 없어지지만 출혈의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노악들이 어쨌든 출혈의 위험이 훨씬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로 많이 이제 변경이 되어가는 추이고요. 노악이라고 하면 이제 상품명으로 말씀드려야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뭐 프라닥사, 자렐토, 엘리키스, 릭시아나 이런 것들이 현재 이제 쓸 수 있는 노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혈전 생성을 막기 위해서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에서 많이 처방받으신 약제들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약제의 상호작용이 있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함으로써 1-2주 이후에 그 혈소판, 피를 응결하게 하는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항암 치료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혈소판 수치가 지나치게 감소했을 경우에는 위에서 쓰셨던 혈전제의 용량을 감량을 하거나 너무 혈소판 수치가 떨어졌을 때는 위에 혈전제를
끊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도 항암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혈전제 복용하는 것들을 반드시 주치 있게 알리고, 만약에 이제 약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항암 치료 후에 뭐 출혈이 있다거나 대변, 소변에 피가 보일 때는 이제 병원을 내원하셔서 약을 좀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암으로 인한 이제 머리 쪽으로의 전이가 있는 좀 진행된 경우에 이 혈전제를 씀으로써 뇌출혈의 위험이 좀 증가한다는 보고가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출혈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혈전제를 같이 복용할 때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암의 급성기. 이제 암을 치료하고 어느 정도 이제 회복기라든지 암이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완치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분들은 일반인 분들과 거의 비슷하겠지만, 암을 진단받고 이제 적극적으로 항암 치료하고 치료하는 이제 급성기에는 출혈의 위험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혈전의 생성 위험이 무엇보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심방세동이나 이런 부정맥이 병합되어 있는 것이 진단이 되었다라고 하면 혈전제를 적극적으로 계속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혈전제 드시는 기준은 뭐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을 평가해서 이제 아마 처방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약이 종류가 많다라고 해서 임의로 약을 끊거나 혈전제를 좀 중단하시게 되면 갑작스럽게 이제 뇌졸중이라든지 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이제 부정맥에 대한 치료, 그리고 혈전제의 치료 등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